게오르게 딘카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올해 65세인 딘카는 루마니아 현행법상 65세 이상의 범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현재 65세인 점을 감안하면 징역 30년을 복역하고 출소하는 시점이 95세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딘카가 과연 95세 노령에 출소해 다시 이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딘카의 죄질로 보아 30년형으로는 부족하니 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합당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조그만 마을 도브로에 살고 있는 여학생 알렉산드라는 집 앞으로 마을에 버스가 잘 다니고 있지 않아 시내를 나가거나 이동할 때 히치하이킹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7월 24일 그녀는 카라칼까지 가기 위해 도로 위에서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라는 그날 실종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태워준 남성은 65세 딘카였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던 딘카는 차량에 탑승한 알렉산드라를 단번에 제압하고 본인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딘카는 납치한 그날 그녀를 여성폭행하고 구타하며 감금했습니다. 얼마 후 일을 마친 딘카는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나갔고 알렉산드라는 납치범이 나가면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납치범이 벗어둔 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납치범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무서웠지만 용기 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으로 112에 연속해서 3번 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이 사건은 루마니아 올트 카운티 카라칼 마을에서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를 접수받으며 침착하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여성 폭행은 당했냐고 물었고 알렉산드라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뒤이어 혹시 납치된 곳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냐며 물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기억을 되살리며 본인 집 앞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시간이 오전 11시 6분이었는데 잠시 후 운전한 남성이 본인을 폭행하고 두건으로 눈을 가린 상태여서 물건이나 지형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가리고 20여 분을 달리던 중 댐 같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물 위에 있는 달이나 댐 위를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차 번호판에 번호는 기억나지 않았으나 번호판 바탕색이 회색인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도를 놓고 그녀가 처음 탑승했던 곳에서 댐이나 폭포가 있을 만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댐이 있는 곳이라면 카라칼 지역인 볼드 마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곳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소나 건물명이 필요한데 주소가 적혀있는 무엇이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방 안의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명함에 적힌 이름과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불러준 주소를 검색해 보았으나 아파트 건물 위치가 나왔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경찰은 점점 성의 없는 물음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갇혀있는 곳이 아파트냐고 묻자 아마도 단독주택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납치범이 돌아올 것이 두려웠던 알렉산드라는 혹시 경찰차가 출동을 했는지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마 출동을 하기는 할 것이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납치당했다는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만 몇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튿날 7월 26일 새벽 2시 경찰은 대대병력을 투입해 힘들게 범인의 자택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이 숨어있는 건물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4시간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수색영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한시가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은 느긋하게 수색영장이 발부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초 신고로부터 19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112 신고 접수센터 경찰은 알렉산드리아에게 계속해서 위치가 어디냐며 무슨 폭행을 당했냐, 범인 인상 자기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내용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납치당한 여성은 지금 당장이라도 범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본인을 살해할 것 같은데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19시간 만에 알렉산드라가 납치되어 있는 집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 틴카를 검거했고 신고 전화를 한 알렉산드라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집에서 알렉산드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틴카에게 알렉산드라의 행방을 물었으나 그의 답변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조금 전 새벽 2시에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해 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소각장에서 소각해버리고 뼈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딘카의 답변에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럼 어차피 소각할 것이면 이전에 했어야지 사건이 발생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날 동안 왜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딘카는 만약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소각하다 연기가 나고 동물 태우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범행이 발각되고 말 텐데 최대한 사람이 활동 안 하는 시간에 소각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닌가 하며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부모는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실종당한 직후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딸이 건장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 해외로 결혼해서 떠났으니 더 이상 찾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어머니는 뭐 이런 이상한 전화가 다 있나 생각했지만 설마 딸이 사망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딘카의 집에서 추가로 범행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저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뒤뜰에 있던 드럼통에서 여러 명의 것으로 의심되는 유골이 발견되었고 소각장에서 나이 어린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치아가 발견되었습니다. 딘카는 변호사와 상의를 마친 후 태도가 급변했는데 처음 경찰에 진술한 알렉산드라를 살해한 후 소각했다는 진술을 부인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도 모른다며 사건 전체를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루마니아 국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경찰의 행동이 죽지 않아도 될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것이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신고 접수한 후 19시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치당한 여성이 3번이나 112에 신고할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무능한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사건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7월 27일 2,500명이 넘는 군중이 부쿠레슈티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무부 장관과 경찰서장이 해임한 후 이 사건은 잠잠해졌는데 언론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이 발생한 히치하이킹을 두고 조심해야 할 교통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게오르케 딘카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템이었습니다.